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 전 시간에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자율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라블라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코인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뭐였죠? 바로 이거였죠. 이게 뭐였습니까? 잭슨홀 미팅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죠. 파월이 나와서 그동안 이자율을 동결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어요 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인 가격이 미친 듯한 급상승이 나왔고요. 이게 14%짜리입니다. 미친 듯한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샥 하고 박살이 났고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시 상방향으로 강하게 튀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FOMC가 언제 있어요? 이자율을 결정한 FOMC가 요때 있습니다. 중순이죠. 날짜를 보면 17, 18일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에 이자율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때 이자율 하락을 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하락시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뜁니다. 코인도 당연히 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냄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하나로 이렇게 강한 양봉이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예측치가 어때요? 이자율을 낮출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언제? 2주 동안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바닥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지금은 숏보다는 롱배팅이 주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재지만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좀 채워보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드릴 이 블로그 내용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앞으로 주요한 일정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 블로그로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팅방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설문조사, 간단한 설문조사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시고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자율을 결정짓는 주요 이벤트는 FOMC입니다. FOMC는 1년에 8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6주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 주요 일정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3, 6, 9, 12월 옵션 마감일이죠. 옵션이 마감하는 3, 6, 9, 12월 물에서는 여기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뭐예요?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될 것이다. 굉장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서 17일 요거 사이에 발표되는 일정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주입니다. 네, 다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냄새를 풍긴 게 어때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 양반이 파월 의장이 이자율을 낮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한 이벤트가 CPI라든지 고용 PCE, GDP 성장률, 잭슨홀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게 다 뭔지 알게 되고 뉴스를 보는 재미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짧은 기간에 물가가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시장에 돈이 100만 원이 풀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빵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시장에 돈이 갑자기 200만 원이 풀렸다라고 칩시다. 그럼 빵 하나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2만 원이 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뛰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느냐, 적게 풀렸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통화되는 이 돈의 양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혹은 늘려야겠죠. 너무 침체가 돼갖고 빵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 돈이 너무 안 들어서. 그러면은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가 안 되고 화랑이네, 물가가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네. 그러면 돈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박살이 났죠.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경제가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율을 낮춰야겠죠. 돈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0% 이자율 정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V자 반등이 일어났죠.
주식이 V자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코인도 V자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차트를 보면 주 단위로 봅시다. 여기죠? 코로나 시국 때 돈 풀렸을 때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어요? 200달러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8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200달러짜리가. 코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왜? 이자율 0% 정책 때문에. 이후로 박살났네요. 왜 박살났어요? 이자율을 올렸으니까. 이자율이 0%대에서 이자율을 여기서 이제 돈 많이 풀렸어. 코로나 끝났어. 이자율 빡 올려보니까 시중에 돈 안 돌죠? 그러니까 코인 쪽에서 돈 빠져나가면서 박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지금 뭐요? 이자율이 그동안 높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낮추겠다라는 냄새를 풍기자마자 빵 하고 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코인 3법도 있습니다. 지금 코인 3법으로 인한 상승세 나왔고요. 이자율 하락세에 대한 상승세 아직 안 나왔겠죠? 이제 나올 겁니다. 왜? 파월이 냄새를 풍겼으니까. 언제 한다고요? 9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17일에 나오겠죠. 17일에서 17일, 18일 새벽 그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자율을 높였다. 박살을 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을 낮추겠다. 요 첫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코인 다시 불장으로 가는 첫 스타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물가. 물가가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걸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관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미친 듯이 펼치고 있죠. 그러면 들어오는 가격 플러스 관세니까 미국 물가가 어떻게 돼요? 뛰겠죠.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뛴다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파월이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겠죠. 근데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잭소널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분명히 눈에 보인다.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관세의 영향이 비교적 단기적이며 물가 수준의 일회성 상승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9월에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파월은 이날 발언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8월 달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인하에 대해 극도로 신중했던 모습이 확연히 다른 수준으로 발언을 내놨다. 이것 때문에 코인이 날아갔다. 1차 들어보면 그게 언제냐? 그게 이날이다 라는 점입니다. 요 리앙스만 풍겼는데 10%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분명히 기대감 있겠죠.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국 CPI 물가 지수가 통상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9월 달에도 나오겠는데, CPI가 높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패드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CPI가 낮다. 물가 안정리 신호가 잡힌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8월 1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7월 달에 CPI 전용 동기에서 2.7% 상승했다. 전망치를 하회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가 올라갔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망치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느낌, 내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야. 근데 그거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근데 하회했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예상보다 물가가 덜 올랐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CPI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이자율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주요한 단서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해가 가죠? 지금 현재 상황이랑. 미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수, 실업률,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 팡팡 돌아가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언제 옵니까? 돈 많이 풀렸을 때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경기가 과열이라는 게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줄겠지. 임금 상승률이 늘겠지. 일자리 수가 늘겠지. 경기가 빵빵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야. 고용이 탄탄하다는 뜻은 경기 과열 신호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상 압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경기가 너무 좋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고용이 둔화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라야 될 게 뭡니까? 고용이 안 좋아야죠. 고용이 안 좋아야죠. 그래서 경기가 얼어붙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풀어야겠어요. 그게 뭡니까? 금리 인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고용 보고서는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9월 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8월 고용 부진 전망, 금리 인하 기대 고조, 뭐 블라블라블라블라한 내용들 나오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만약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4개월 연속 신규 고용이 10만 명 아래로 머무는 결과가 된다. 시장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이는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자율을 낮춘다는 뜻은 뭡니까? 코인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이때 결정이 됩니다. 9월 16일에서 17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냄새를 풍겼고, 거기에 대해서 PCI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CPI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이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그 얘기는 코인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코인이 지금 빠졌죠. 올라갈 거라는 뜻이에요. 전고점을 뚫을 거란 얘기예요.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14% 급등이 나왔던 이 자리 뭐라고요? 잭슨 홀 미팅이라고요. 파월이 나와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어요. 냄새 풍기는 것만으로 14%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미친 듯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D-Day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이자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I를 보니까 금리 낮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 좋아.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미국 고용이 개판이 되고 있어. 4개월 연속 신규 고용이 10만 명 아래로 머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9월 말 발표가 되는 PC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이 CPI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FOMC 결정의 핵심 잣대가 되는데요. 매월 말에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발표가 됐겠죠. 자, 8월 30일 오전 6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지표 근원 PCE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망치에 파는 만큼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PCE 물가지수가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답니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 향후 몇 달간 누적되겠지만 시기와 규모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만 7월 달에 PCE 예상치에는 부합해 연준이 다음 달 9월 달이죠. 연방공개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우세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우세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어때요?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상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요. 이번에 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 기존 전년 대비해서 한 50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주가가 쫙 올랐어. 근데 예상치 미치지 못하게 %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주가 박살납니다. 주가 박살나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밖에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높게 이트가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합니다. 이럴 땐 주가 급등이야.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서는 거, earning surprise,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 아까 50%로밖에 못 올라갔어요 라는 것보다 10%에서 20%로 예상보다 많이 뛰었어요가 훨씬 더 주가에 강합니다. 예상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PC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합니다. 얘는 올랐어. 몇 개월 만에 최대로 올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얘는 영향이 세모겠죠. 얘는 어때요? 얘는 올라간다는 쪽으로 배팅이 나왔죠. 지금 4달 연속인가요? 10만 명 밑으로 왔다니까 경기가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PCI도 어때요? 굉장히 좋아졌다. 좋아요. 지금 이자율, 미국 경기가 개판이 나올수록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이번 9월 달에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잭슨홀 심포지엄, 이게 뭡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이번에 파월 의전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겁니다. 잭슨홀에서 이 양반이 이야기했던 거. 뭐라고 했다고요?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인하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했던 모습과 확연히 다른 수준의 발언을 내놨다라고 하면서 코인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와 있다는 점. 다다음 주 이자율 인하 이벤트,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 이자율을 낮출 것이냐, 높일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요거 세 가지로 보는 건데 지금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녀석은 상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요. 왜? 여기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코인 3법 때문이잖아. 이자율 하락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아까 주차트로 보면 어때요? 이자율 하락에 대한 이벤트는 장기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100달러짜리가 4,800달러까지 뛰어 올라가는 기염을 통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뚫고 돌아갑니다. 10,0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 헛소리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 시발점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 대선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국 이자율에 대한 향후 전망치랑 그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시간에 이자율과 환율 그리고 수출입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이자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코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향후 주요 이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자 여기 9월 5일 미국 8월 고용보고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둔 마지막 고용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어요? 8월 5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6일이 되겠죠. 요거 지표 발표될 때 어때요? 빵 하고 띄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여전히 밑돌 전망이다. 안 좋게 본다. 라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8월 6일입니다. 6일 새벽. 주가는 코인 엄청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죠?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상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CPI 지수가 한 번 더 발표일 겁니다.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말이죠.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나왔죠. 9월 인하는 기정사실에 부합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죠. 롱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향후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다 블로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채팅방 참여 링크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채팅방 링크 누르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오시기 위해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합니다.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고 저희 채팅방에도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빅 이벤트와 그리고 저의 의견 모두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